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3월 18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편성 재미있습니다.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하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민은 항상 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가급적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토요경마가 이 전반부 레이스는 좀 잔잔한 배당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이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서면서는 불안한 인기마가 좀 많이 보여요.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을 노려볼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3월 18일 토요경마에서 노리는 승부경주는 7경주 갑니다. 7경주와 9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입니다. 7경주, 9경주, 11경주. 특히 마지막 11경주는 뭐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로 보는데요. 과감하게 배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7경주와 9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10경주가 큰 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뭐 한방이다. 이거는 한방이다. 단통 맞건만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당일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불안한 인기만 한 두 마리는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해버리고 단통 맞건, 한방 맞건만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일 배당이 강민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배당이 나오면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올리고, 또 그것도 안 된다, 저배당이다 그러면은 굳이 뭐 배팅 강도를 올리는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10경주도 단통 맞건이라면은 좀 때려볼 만한 편성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7경주, 9경주, 11경주와 또 10경주까지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경마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으로 보이는 편성입니다. 뭐 당일 배당 상황의 흐름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 한 4마리 정도가 보이는데요. 5번마 정한킨덤, 4번마 사미언 미사일. 자, 그럼 토요경마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5번마 정한킨덤, 4번마 사이언 미사일, 2번마 다이스킹, 8번마 1, 2, 3. 자, 이렇게 4마리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거고요. 또 1번 게이트 잘 뽑은 1번마 시스프마 위너랄지, 7번마 갈색 총알,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언급해드렸던 4마리 5번, 4번, 2번, 8번 이 4마필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로 봅니다. 나머지 이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딱히 변화를 보여준 내용이 없고, 또 경주거리가 1000m다 보니까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추임 마필들의 전개가 깔끔하지 못하다 라고 판단되는 경주입니다. 5번마 정한킨덤이라는 마필이 2월 18일 경주에서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3월 10일 날 재검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주파 기록도 좋았고 또 순발력도 보였기 때문에 5번마 정한킨덤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주행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 조심해야죠.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오늘은 뭐 딱히 발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5번마 정한킨덤 인기마로 팔려도 꺾을 이유는 없습니다.
4번마 사이언 미사일이란 마필도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같이 떴던 마필이 굉장히 센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 점배당 1.6배가 팔렸던 점배당 경주에서 3차까지 왔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무조건 더 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마 사이언 미사일도 오늘은 실점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8번마 1, 2, 3라는 마필이 2월 17일 주행심사 때 내추럴이 기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왼손 채찍을 좀 사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마 1, 2, 3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2번마 다이스킹 2번마 다이스킹을 여기서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월 14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 강한 편성이 넌 감동이야 에클레어 드림. 강민이 에클레어 드림을 놓고 12.3배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던 그 레이스였는데 좀 뒤늦게 늦발동 투입을 올라왔던 경주 내용이죠. 근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발주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선행마 뒤에까지 바짝 붙여가면서 마지막 2착 싸움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1200이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경주력이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2번마 다이스킹. 2번마 다이스킹은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조금 더 세게 읽어줘야 될 마필이 2번마 다이스킹이다. 2번마 다이스킹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소아라 천지, 5번마 두루가, 8번마 오피서 우먼, 1번마 골든 미사일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또 외곽에 페로비치로 완전히 교체가 된 9번마 클레이 장군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이죠. 자, 여기서 배팅의 충마로 공략하는 마필은 3번마 소아라 천지, 3번마 소아라 천지입니다. 주행심사 때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인기 7위였을 때에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깨졌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노렸는데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한 6위권, 7위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재차 추진을 했을 때에 그 상응하는 반응,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좀 내추럴이 기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데뷔전에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무기력하게 깨졌던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두 번의 실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음발을 보여준 마필이 3번마 소아라 천지입니다. 가만 보면 이번 경주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뭐 7번마 우승일기가 그나마 순발력은 좀 빠른데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조금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은 3번마 소아라 천지를 넘어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여기선 3번마 소아라 천지가 선행까지도 뽑아 나서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3번마 소아라 천지는 강하게 읽어줘야 될 인기 마필이다. 3번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5번마 두루가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직전 경기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두루가라는 마필이 나올 때마다 뭐 인기 2위, 인기 4위, 계속 인기 3위,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 9월이었죠. 작년도 9월 HJKC 트로피 이 특별 경주에서 이 마필의 복귀 내용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인기바로 팔리는데 이거 별 능력 없습니다. 이 채찍을 대면은 막 꼬랑지를 흔드는 그런 악벽도 있고 똑바로 주행하지 못하는 그런 악벽 때문에 사실 강민은 이거는 뭐 계속 세게 보지 않는 마필. 직전에 인기바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습니다. 직전에 인기바로 팔렸던 이유가 이 두루가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다른 마필들이 다들 비리비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집중됐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문sen기수 한장에서 또다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하지만 강민은 5번마 두루가라는 마필은 당일 예상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번쩍번쩍하지 않는 한은 맥시멈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마 두루가는 인기바로 팔리면 항상 불안한 마필이다. 자, 오히려 외곽에 있는 8번마 오피서 우먼이라는 마필이 마체는 작습니다만은 향후 발전 기대치를 살펴본다면은 오피서 우먼은
이제부터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12월 10일 데뷔전에서 초반 대하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직전 경주도 대하시는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끝걸음이 살아있었어요. 배고픈 시정태 기수가 안정이 올라와 있고, 오늘은 선두권이 빠르지 않은 편성이에요. 선행은 앞선에는 못 가죠, 오피스 오머니. 하지만은 선두권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4반매, 5반매까지는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오피스 오머니를 실전만큼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1번마 골든 미사일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에 제가 이걸 꺾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곽 게이트가 좀 경계 상황이 깔끔하지 못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잡고 그냥 후미권에 쳐졌다가 안쪽을 파고 들어오면서 거의 착착 없이 2차 거리에서 뭉쳐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확실하게 호전된 경주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1번마 골든 스마일이 오늘은 아예 1번 게이트를 꿰차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3번마 소아라 천지를 놓고 인기마 중에 5번마 두루가는 이거는 좀 과인기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1번마 골든 스마일, 8번마 오피스 오먼 이 두 마리를 우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3 놓고 1번 8번, 3 놓고 1번, 8번을 우선 주목하는 토요경마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사무역군 10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 2번마 볼드 라이너, 4번마 리틀윙, 7번마 진격의 레이스, 그리고 8번마 아마란 비스카,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안쪽에 2번마 볼드 라이더라는 마필은 직경주 복귀가 잡히죠. 데뷔전에서 사실 강공 의지도 없었습니다만은 결승선 전방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추입을 시도를 했는데 그 추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한번 좀 주춤했다가 다시 재차 추진했을 때의 끝걸음 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제 실전 경험을 마쳤고요. 오늘은 안쪽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마 볼드 라이너가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무시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 대하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최단거리 1000m는 조심해야죠. 이렇게 발주 느린 마필들은요. 4번마 리틀윙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1300에서 초반에 앞선을 가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끌리는 악벽 때문에 막 고개도 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예요. 지금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보이지 않죠. 7번마 진격의 레이스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아마란 비스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조금 순발력이 있을 수 있는데, 4번마 리틀윙이 오늘 뭐 김영근 기수의 안쪽 게이트면 여기서는 기습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4번마 리틀윙은 제가 데뷔 후에 한 번도 실전 마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만 오늘은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4번마 리틀윙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7번마 진격의 레이스가 직전에 1300에서 앞선에서 좀 푸다닥 하다가 퍼져버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끝걸음이 너무나 실망스럽죠. 하지만 오늘은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어쨌거나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게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는 인기마로 팔리면 이것도 인기마로서의 배당 가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봐줘야 될 상황이고, 8번마 아마란 비스카. 자, 8번마 아마란 비스카를 강민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사실 직전 경주도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그냥 착순권에 머물렀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그 무릎 수술을 받았죠. 그러면서 장기 휴양을 다녀왔는데 휴양 이후에 직전에 큰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어요. 자, 이번에는 무조건 더 뛰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8번마 아마란 비스카는 오늘 편성을 너무나 약한 상대들을 만났죠. 봐줘야 됩니다. 9번마 스위트 채플이라는 마필이 2월 4일 경주에서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폐출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월 24일 날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재검 때 걸음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많이 맞아 보면서도 끝걸음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마필로서는 9번마 스위트 채플, 어쨌거나 출전 주기가 좀 짧아졌죠. 6주지만은 그 전에 비해서는
정상 주기로 돌아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바마 스위트체프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충마 선정에 신중해야 되겠는데 2번마 볼드라이너는 초반이 느린 그런 단점이 있고 4번마 리틀링은 사실 좀 뒤가 후달리는 그런 마필이고 7번마 진격의 레이스도 역시 뒤가 좀 후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운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마 아마른 비스카나 9번마 스위트체플 8번, 9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8번 아마른 비스카 9번 스위트체플 요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노리면서 짭짤한 배당을 공략해볼 레이스다라고 판단됩니다. 3월 18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마성신화, 12번마 파이터봉, 10번마 인디캣, 6번마 러블리데이, 11번 다이아탑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이 혼전으로 팔릴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나마 문세영 기수가 안장한 10번마 인디캣과 안쪽 게이트 선행 찬스를 만난 1번마 마성신화가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번마 마성신화는 일단은 뭐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되든 안 되든 선행 강공입니다. 다만 이 1300m에 대한 거리 적응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번만 마성신화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좀 조심스럽고요. 10번만 인디캣이라는 마필이 12월 25일 경주에서 1분 24초인데 그 기록은 굉장히 좋지 못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록이 빨랐던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꺾어드렸죠. 왜냐하면 12월 25일 경주에서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착지 불량이 있었던 부분 때문에 12월 18일날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직전적으로 꺾었어요. 이거는 워낙 발주 대여시가 느립니다. 착지 불량이 아니더라도 발주가 느리기 때문에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봤는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뛰었어요. 10번마 인디캣은 실전을 거듭하면서 분명하게 살아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10번마 인디캣은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충마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파이터봉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부산경마장에 있었죠. 부산경마장에서 뛰다가 2015년 가을에 서울경마장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2월 20일 날 서울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출전 공백도 길었고 뭐 의지도 박약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뛰고 또다시 거의 뭐 11개월 1년 가까이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1월 21일 날 출전했는데 역시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승부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그냥 외곽에서 가는 대로 대충 타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직전 경기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목차로 3차게 머물렀는데요. 이미 4살짜리 마필입니다. 뭐 아끼고 자식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상대들을 너무 약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12번마 파이터봉, 12번 파이터봉이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줘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지만은 뭐 외곽 게이트라고 해서 특별히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12번 파이터봉, 12번 파이터봉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12번 파이터봉을 배팅이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데요. 11번마 다이아탑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좀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산 챔프의 천양 이거를 7.8배죠. 7.8배를 적중했을 때에 제가 그 다이아탑은 아예 그냥 뭐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도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데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에서 꺾었는데 역시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거리 적응력도 보이질 못했어요. 오늘은 안쪽에 1번바 마성신화를 보내주고 외선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과연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11번 다이아탑도 11번 게이트에서 얼레벌레 바람을 불어줄 상황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배당 마라톤은 6번마 러블리데이를 계속 강민이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도 실전 맞고는 노렸다가 마지막 경합에서 좀 열심히 타고 진이기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분명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판단돼요. 1월 22일 경기도 보면은 선두권이 좀 주춤주춤하니까 마지막 끝걸음을 살려냈는데 오늘도 앞선 전개가 강하지 않습니다. 기껏해봐야 뭐 마성시나 다이아탑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6번만 러블리데이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12번 파이터봉을 배팅이 중심에 두고 12번 놓고 기본 막건은 6번만 러블리데이 12번 6번 12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죠. 12 놓고 6번 10번 12 놓고 6텐까지 가져가도 배당 환수가 되겠네요. 12 놓고 6텐을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12번 파이터봉에 1번 마성신화까지는 당일 현장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방어 막건까지는 받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2번 파이터봉의 첫 입상 기대치를 높게 가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재미가 있는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마도 보이고 또 나름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일 좀 현장까지 살피면서 현장 분위기 괜찮으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도 좋겠습니다. 1번마 금소화가 배당판에 아마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3번마 콜린킹, 4번마 슈퍼캡틴, 6번마 골드장군, 또 이런 마필이 팔려요. 외곽에 11번 킹메신저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확실하게 내가 대가리다 뭐 이렇게 장담할 만한 마필은 사실 없어요. 그나마 1번 게이트로 들어온 1번마 금소화가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데뷔 초에 가졌던 기대치는 사실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1억짜리 비싼 마필이고요. 또 작년도 4월 달에 휴양하기 전에 강민이 쌍대가리 놓고 4.9배 딱 한 방 단통 막건 찍어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일 앙상블과 단통 막건 찍어 먹었을 때에 한일 앙상블을 7마신 압승을 거두는 경주 내용이 정말 대단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만 금소화가 예전의 능력만 회복을 한다면 여기서는 뭐 대가리로 인정하는 게 맞아요. 직전 경주는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외곽 게이트에서 사실 뭐 강공 의지도 없었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라면은 여기서는 선행까지 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마 금소화를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전 막건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일 현장 변수가 있죠. 얼마나 예전의 컨디션을 회복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공 의지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된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1번마 금소화를 무턱대고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금 좀 신중해야 되겠고, 3번마 콜린킹이라는 마필이 작년도죠. 작년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임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조금만 길었다면은 뭐 파이널 보스까지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민이 실전 배달 째려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내용은 정말 좀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이 콜린킹이라는 마필이 좀 짧은 성향을 지니긴 했습니다만은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오늘은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분명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3번마 콜린킹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4번마 슈퍼캡틴이 직전에 이게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기본 자질을 세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1월 8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놓고 13.8배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어요. 그때 당시는 편성이 너무나 약했고 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였기 때문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직전 경주는 이게 원래 인기마로 팔렸는데 순군전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된 편성에서 안 된다라고 제가 그냥 딱 잡아서 그냥 아예 삭제 처리를 해드렸죠. 그리고 거의 아주 개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거의 실격 수준 가까운 아주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4번 슈퍼캡틴이 여기서 또다시 인기마로 팔린다. 선행을 가는 조건이면 좀 봐줘야 돼요. 하지만 선행을 못 가잖아요. 선행을 못 가는 조건에서
상대들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게 12월 17일 경기에서는 선입으로도 왔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모래를 안 맞고 외곽에서 이렇게 최대한 모래를 안 맞는 그런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4번 슈퍼캡틴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한 번 더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필들은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킹 메신저라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으면 이것도 조금 세게 읽어줄 내용은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게 초반에 선행을 나섰다가 뺏겼다가 다시 재차 추진을 하면서도 대가를 쳤던 그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외곽 게이트로 밀려는 조건이고 6번마 골드 장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는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의지 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12월 4일 경주를 보면은 외선을 붙여놓고 외곽에서 추입을 날라오면서 대가리싸움까지 들어갔던 그 내용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6번마 골드 장구까지도 뭐 관심권으로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강민이 이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2마리가 있는데요.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지금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4번마 슈퍼캡틴도 그렇고 또 뭐 콜린킹도 그렇고 지금 뭐 인기 마필 중에 딱하니 뭐 그냥 충마값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7번마 백산 챔프 7번 백산 챔프가 승군전이라서 지금 조금 덜 팔리겠죠. 한 인기도에서 한 6, 7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요거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7번 백산 챔프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를 놓고 7.8배를 적중을 했고 또 12월 17일 경주에서도 그때 기분 참 좋았죠. 34.8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졌습니다. 리틀 라이트라는 강축이 서 있었던 경주에서 후차게 붙여가지고 제가 그 리틀 라이트를 아주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경주였죠. 그래서 34.8배를 때려 먹었는데 그렇게만 타면 여기선 돼요. 1200 줄어든 경주거리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덜 팔리는 마필 중에는 7번마 백산 챔프를 조금 더 강하게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짭짤한 배당을 엮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은근히 혼전이에요. 경주거리가 1300인 부분도 조심스럽고 또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도 역시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당일 배당팔이 인기마는 11번 스칼렛 위치, 12번 아르고 멜로디, 9번마 리드킨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 뭐 7번마 베스트 퀸이나 또 안쪽에 1번마 역대 최상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는 9번마 리드킨 이거는 뭐 상승세 좋습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또 게이트 이탈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직전 경주 거의 뭐 총알 발주 뭐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총알 발주 굉장히 빠른 초반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고 또 널널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리드킨도 안쪽 게이트 1, 2, 3번 게이트를 뽑았으면 대가리 놓고 갈 만한 마필인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죠. 그리고 지금 상대 선행마들이 또 빨라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아르고 멜로디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 불량으로 좀 꾸벅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하시가 좋다 보니까 그냥 쭉쭉 밀어서 선행을 가는데 마지막 끝걸음도 뭐 널널하게 살아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1월 15일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선행을 나서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만 오늘은 9번마 리드킨을 넘어서야 되는 부담이 적지 않죠. 그 외에도 10번마 클레어퍼스트라는 마필도 작년 11월 달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를 대가리 놓고 22.8배짜리를 압축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에 초반에 선행을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붙들고 내리고 쫓아가면서 선입으로
2차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3일 경주처럼만 뛰면은 클리어 퍼스도 이 편성에서는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안쪽에 콜드스타라든가 또 뭐 이런 마필들, 또 림팜이라는 마필도 데뷔 초에는 상당히 좀 스피드가 있었던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좀 뽁짝뽁짝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경주 거리가 1,300이다. 인기마, 특히 승군전을 치르는 인기마필을 놓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도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좀 배당 막건, 뭔가 대안 막건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건데요. 강근히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1번은 역대최상. 참 역대최상. 이게 한 인기 순위 한 5위권, 4위권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이게 참 많이 아쉽죠. 제가 이 1월 15일 경주에서 역대최상을 놓고, 역대최상 인기 7위였을 때, 인기 7위였던 역대최상을 놓고 비키라이의 승부 막건을 조졌습니다. 네, 그때 57.2배예요. 제가 배당을 안 까먹습니다. 57.2배를 승부로 조졌는데, 그냥 이기는 탄력에서 조금만 길었으면 다 이기는 탄력이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한 발이 더 나오질 않으면서, 이게 1월 15일 날 57배를 승부 막건을 때렸다가 아쉽게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1월 15일 날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 경주 12월 18일 경주에 이게 복귀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2월 18일 날도 강민이 이거를 현재까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지우면서 그때 그 당찬 모습을 놓고 벨라로라를 24배짜리 24.8배를 주력 승부로 적중했던, 추천 경주에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4코너에서 그 힘찬 출발이 낙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낙마되는 마필 뒤에다가 제어를 하면서 방해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 15일 날 노렸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살아 있었고, 직전 경주도 역시 마지막 끝걸음이 좀 뒤늦게 날라오는 걸음이 살아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역대최상은 이거는 분명 더 뛰는 마필입니다. 발주 대시가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에서는 1번은 역대최상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또 한 마리는 이게 지금 인기도에서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8번은 로얄정상 같은 마필이 아마도 한 인기도에서 한 7, 8위권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복귀가 잡혀 있는 마필이죠. 이게 작년도 5월달이었던가 그 박태준 기수가 2000승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박태준 기수가 그 52조 마필로 2000승을 했는데, 갑자기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박태준 기수가 2000승을 했을 때에 이 로얄 정상이라는 마필이 고글을 머리 위에다 쓰고 모래를 맞으니까 막 고개를 돌리고 막 그러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면서도 마지막에 2차까지 날라왔던 그 내용이 정말 엄청났던 그런 추임력을 보여줬던 강호천년이네요. 강호천년. 그 박태준 기사의 강호천년이 52조 강호천년이 2000승을 했을 때에 그때 2착을 들어왔던 마필이 이 로얄 정상인데, 그때 끝걸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강민이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앞선이 빨라요. 앞선이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깨지고 또 의지도 없었고 계속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기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안쪽을 이렇게 후미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임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쌈박했던 그 추임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8번모 로얄 정상도 여기서는 좀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로얄 정상까지는 가져가줘야 됩니다. 자, 이런 마필 지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두 마리가 1번모 역대최상과 8번모 로얄 정상인데, 당일 현장 주로 상황이 문제예요. 지난주처럼 그렇게 선행선임으로 뺑뺑 잡아도는 주로 상황이라면은 1번, 8번은 자력 승부는 어렵죠. 하지만 만에 하나 선두권이 뭉개지는 주로 상황이 추임막에 유리한 주로가 오전장에 펼쳐졌다면은 1번 역대최상과 8번 로얄 정상 이 두 마리는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안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인기마필들보다는 의도적으로 좀 배당 막건으로 삼복승식도 있고 또 뭐 복연승식도 있고 3차권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복병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일 주로 상황에 따라서는
충마로도 놓고 고배당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어쨌거나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짭짤한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2번마 무한도마, 3번마 에마비상, 또 11번마 친친짠, 12번 아메리카 드림,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다 보니까 또한 최근에 과천 경마장 주로 컨디션이 선행만 나서면 뭐 똥마리건 인기마건 할 것 없이 뺑뺑 잡아도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또 많은 예상가들이 그렇게 마번을 또 예상 마번을 잡아서 올리니까. 그런데 이번 7경주는 최단거리 1000m라도 과연 앞선에서 쉽게 끝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초반 선행이 가장 빠른 마필은 안쪽에 3번마 에마비상이라고 판단되죠. 근데 3번마 에마비상이라는 마필은 너무나 지구력이 후달립니다. 에마비상이 제가 그 11월이죠. 작년 11월 13일 경주 동해비카와 에마비상을 그때 추천 경주로 10.7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근데 그때 당시는 편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에마비상이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잡아 돈다고 확신을 했던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안말들만 뛰는 안말 경주였거든요. 안말 경주 중에서도 정말 편성이 약한 안말 경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12월 18일 경주 인기 2위로 팔렸어도 그냥 무조건 꺾어드렸죠. 절대 안 되는 말로 꺾어드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역시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이 에마비상입니다. 푸다닥거리고 말아요. 아주 약한 편성에서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하면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선두권이 빡빡합니다. 지금 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외곽의 친친짠, 또 뭐 장산볼페, 시가에이스, 월드마크, 또 뭐 해성용 안쪽에 2번마 무한도마 선행막 굉장히 많죠. 발빠른 마필들이. 그렇다 보니까 3번마 에마비상이 초반 스피드는 가장 빠를지언정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최단거리 1000m라도요. 오히려 1000m이기 때문에 덮치려고 하는 마필들이 많잖아요. 좀 서두르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선두권에서 쉽게 레이스가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친친짠이 김용근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오면서 배당팔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하지만 이 마필은 편안하게 좀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1000m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데서 외곽 게이트다. 이것도 뭐 못 믿는 말이고요. 12번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뚝심을 살려내는 경주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앞선이 와장창 무너졌던 경주였잖아요. 선두권이 경합을 흘러가면서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 반사 이익을 얻고 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오늘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마필도 역시 선두권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는 쫓아가다가 좀 역부적인 그런 걸음을 보여준 적이 있죠. 1월 7일 경주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10월 29일 경주에서도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꺾었거든요. 그래서 12번 아메리카 드림이 오늘은 부담 중량이 57까지 늘어난 조건이다. 그림은 좋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가 능력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깜빡이로 팔리면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뭐 2번마 무한도마는 뭐 안쪽 게이트 문세형이라서 이건 뭐 되든 안 되든 뭐 이빠이 조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직전 경도 정말 열심히 타고 뽕을 뽑았던 그 내용이 전부거든요. 뭐 이미 30전을 쪘고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판단됩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충마감은 역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갑니다. 계속해서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 직전 경주도 배당으로 노렸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일단 두 마리를 좀 세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5번마 해성여왕이라는 마필은 강민이 이거는 계속 실전 배날 째려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던 그런 내용인데 11월 26일 날 뛰고 바로 외부시장을 갔어요. 11월 26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리게 됐는데 그때 사실 컨디션은 베스트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거 관절 쪽이 좋지 못한 마필이긴 한데 결국 이 관절염 때문에 외부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공백기를 두고 지금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데 복귀 전이라도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은 해성여왕이에요. 이거는 데뷔 초부터 강민이 계속 실전 막건으로 또 입상할 때마다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그 마필 아니겠습니까? 해성여왕은 기본 사이즈가 센데 오늘은 공백기가 길어졌다는 이유로 덜 팔리면 여기서는 봐줘됩니다. 봐줘되는 마필이고 고배당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직전경주 강민이 좀 노렸다가 깨졌던 마필인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인기 마필들 불안하고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터지면 크게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 7경주는 인기마 싸움이 아닙니다. 좀 과감하게 고배당 막건을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1번마 소캐스티, 6번마 라운매직, 7번마 대천 포커스, 9번마 레전드 킹, 4번마 로얄 아모스 뭐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안쪽에 3번마 최고 잘 나가는 조금 덜 팔릴 것 같고 1번마 소캐스티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려요. 근데 사실 직전 경기도 못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잘 탄 거거든요. 페이스 조절 나름 잘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짝도 지켜내질 못했다. 오늘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인기바로 팔릴 텐데 글쎄요. 이걸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럽죠. 사실 이 마필은 최근에 복귀가 잡혀있어요. 1월 7일 경주에서 착지 불량이 있었고 또 12월 달에는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치다가 대차로 늑발을 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무조건 된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선행을 가고 깨지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좀 맹하더라고요. 기분이 맹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직전에 충마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완전히 개망신을 당해서 이거 충마로 놓고 갔다가 어쨌거나 1번만 소캐스티는 글쎄요. 이거는 충마로 놓고 갈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되고요. 3호 최고 잘 나가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1200이 적정거리입니다. 직전 경주 우연히 3차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이 마필의 기본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12월 17일 경주에서는 패출이 나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요거 다시 한번 좀 덜 팔리면 상대도 덜 팔리면 좀 관심권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3번 로얄 아모스는 1200 경주거리가 넉넉하지 못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뛰었던 복귀 내용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3번 로얄 아모스가 페로비치 제한적인 인기마로 팔 텐데 요거는 좀 인기마 중에는 세게 읽어주기가 어렵겠고 7번마 대천 포커스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죠. 대천 포커스 무조건 조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프리티보이를 놓고 대천 포커스에 그때 10.8배를 강배팅으로 적중했던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좋은 기억이 있는데 김기빈수가 제한적인 올라와서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직전 경주 복귀를 보면 과다채찍이 34회입니다. 그러니까 30회 이상이 되면 30배 이하는 10만원, 30회 이상은 20만원이죠. 그러니까 34회를 채찍을 두둑혔어요. 그래서 과태금 20만원을 먹었던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뽕을 뽑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번마 대천 포커스도 직전 이상의 더 좀 좋은 걸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복귀가 되고 오히려 9번마 레전드 킹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2착을 들어왔을 때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이게 뭐 발주가 빠르지는 않은 마필입니다만은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가니까 마지막에 그냥 쭉쭉 치고 올라오던데 9번마 레전드 킹 요거 다시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고요. 6번마 라운매직이 승군전이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수는 있겠습니다. 6번 라운매직은 제가 직전 경주 이거 20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적중을 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기본 사이즈가 세요. 이거는 순발력도 있고 뚝심도 있고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선두 외곽을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먼저 치고 대가리까지 깠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전개를 풀어가는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센 놈이 맞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6번 라운매직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합니다. 6번 라운매직 뭐 오늘 감량 조건도 좋고 그래서 6번 라운매직을 일단 인기 마필 중에는 좀 세게 읽어주시고 1번마 소케스티나 4번 로얄아모스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좀 세게 읽어주기 어렵겠고 7번 대천 포커스도 직전에 뽕을 뽑았고 6 놓고 기본 막건은 9번 레전드킹과 3번 최고 잘 나가 6 놓고 3번 9번 6 놓고 3번 9번 6 놓고 3번 9번 요 두 마필은 일단은 뭐 기본 막건으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추천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다이아삭스, 5번마 브룩스, 1번마 데일시나, 그리고 3번마 왕의대로, 또 2번마 팩스턴 이미지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중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습니다. 6번마 다이아삭스가 페로비치 안장에서 경주거리를 1700으로 줄었다. 직전에 1800 첫거리 도전에서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마필은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6번마 다이아삭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직전에 1800m를 첫거리를 못 뛴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쨌거나 스토미트를 못 이긴 거예요. 스토미트 막판 경합이 2착 싸움을 들어갈 때 스토미트를 못 이겼잖아요. 물론 스토미트에게 좀 방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연 2착을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그 스토미트라는 말 자체가 센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토미트가 또 패츄럴이 있었어요. 그 패츄럴이 일어난 스토미트를 결국 못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6번마 다이아삭스는 경주 거리가 1400이라면 놓고 사야 되는 말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또다시 중거리 1700이기 때문에 충막감으로 가져가기는 찜찜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5번마 브룩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하는 내용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행마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도 직전처럼 그렇게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이준철 기수고. 안쪽에 1번마 델시나라는 마필은 뚝심은 좋은데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좀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자력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선이 좀 경합한다거나 뭉개진다거나 그럴 때 좀 날라오는 말이지 이게 뭐 자력으로 투입을 해서 뭐 능동적으로 내가 대가리 치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델시나는 전개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될 인기마다 라고 판단되고 뭐 2번 팩턴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보여준 액면이 사실 뭐 전부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것도 뭐 투입력은 좋습니다. 3번마 왕의대로가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널널하긴 했습니다만은 1700 거리 적응력 좋았습니다만은 또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왕의대로보다는 직전에 같이 떴던 토탈워커가 어쨌거나 오늘은 앞선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승군 마필 중에는 토탈워커의 감량 조건이 오히려 좀 더 이번에는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어쨌거나 지금 왕의대로 토탈워커 이 두 마리 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승군전 지금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이번 경기는 팔리는 인기 마필들 중에 세게 볼 만한 마필이 없어요. 충마로 확실하게 믿고 갈 만한 그런 마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경주가 터지거든요. 이런 경주 터지는데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3마리 정도 있습니다. 3마리. 외곽의 12번마 축하는
이거는 고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배당반 바람을 불 텐데 어쨌거나 이게 예전에 선행마였죠. 근데 최근에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을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배팅권으로 가져갑니다. 12형 축하는 이제부터 배팅권에 가져가시고 그 외에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 강민의 고배당 축마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축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고배당 축마를 놓고 인기마들이 다 불어주면 복대복 막건까지도 엮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저배당 공략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2군 2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크게 고배당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강민이 이런 경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10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배팅 강도를 올리고자 하는 이유는 단통 막건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방 막건입니다. 받치는 막건 없이 단통만 때릴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또 깜빡이 대끼리를 단통으로 때리는 건 아닙니다. 강민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려 있을 수 있는 마필을 강민이 강하게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주중에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인기도가 어떻게 팔릴까?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출마표가 뜨고 또 게이트도 지금 책정이 되다 보니까 대충 인기도를 어느 정도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한 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5배 정도는. 그래서 단통 막건, 한방 막건을 강하게 노리는 경주입니다.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만은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면 한 2마리 정도는 완전히 삭제 처리하고 한방 막건, 단통 막건으로 때리는 경주입니다. 물론 이번 10경주가 현장감을 살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배당 상황에 따라서 단통은 일단 때리고 배당이 좋으면은 뭐 복병만 1마리 정도는 받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민이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배당 또 배팅 방식은 단통입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한방 막건으로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현장 예상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마지막 11경주는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6번마 위즈스피드, 8번마 조아라, 9번마 장산시티, 그리고 안쪽에 3번마 호루라기, 또 11번 포다루고스,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편성인데요. 자, 이 중에서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중에서 강민이 축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중에서 3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합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노던 호재가요.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기습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외곽에 있는 11번 포다루고스라는 마필이 또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겠습니까? 이 포다루고스는 입상할 때마다 짭짤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1월 달에도 12배짜리를 또 챙겨 먹었던 마필, 12월 달에도 8.3배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불꽃 왕자의 검령을 58.6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작년 11월 6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삭제를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이 11번 포다루고스. 이 마필이 들어올 때는 항상 챙겨 먹었고 빠질 때는 또 항상 꺾어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11번 포다루고스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터지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언급해드렸던 이 2번마 노던 호재의 스피드가 빠릅니다.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에 또 3번마 호루락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일부러 붙들고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선두권까지 붙여가는 경합선 전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거기에 또 6번마 위즈 스피드는 서둘러서 선입 전개를 풀어갈 것이고,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해요. 특히 이 6번마 위즈 스피드라는 마필이 페로비치 안장이고 또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그래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배당팔이 인기 1위로 팔리거든요. 근데 강민은 당연히 물론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웬만하면은 접고 갈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이게 인기 1위로 팔려요. 이 위즈 스피드가 뛰었던 경주 12월 24일 경주를 보면요. 기록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날은 기록이 평상시보다 한 3초가량 빨랐던 날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2월 4일 직전 경주에 대가리를 치는 내용은 좋았어요. 근데 결승선에서 살짝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도 좀 불안불안했고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탄력은 살아있었습니다만 상대가 너무나 약했던 경주 아닙니까? 직전에 뛰었던 그 편성 상대들 볼까요? 그 2착을 했던 노스트인 드라마 깨졌죠? 그리고 또 3착했던 둥청꽃나무도 깨졌고 스마트도 깨졌고 나이스 앵구도 깨졌고 스타락도 깨졌고 꿈꾸는 대로 깨졌고 그 다음 경주 다 못 들어온 말들이에요. 그 약한 편성에서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번마 위즈 스피드는 오늘 1400m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이번 경기에서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위험한 마필입니다. 언급해드렸던 지금 인기 마필들, 불안한 마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11경주는 터집니다. 터지는데 오부지게 터져요. 오부지게 터지는 경주입니다.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한 9위권, 10위권 됩니다. 여기서는 됩니다. 여기서는 와요. 여기서는 오른 마필, 고배당 충마. 최근에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바닥을 쓸고 있을 뿐이지 능력이 처지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자, 고배당 충마를 세워놓고 마지막 경주는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18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 UCC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